자, 캡스톤 디자인 제12강 첫 번째 시간에는 1조에서 4조까지 현재 진행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1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조에서는 요 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 서버 모터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손을 이렇게 관절을 만들면은 요 서버 모터와 요 관절은 요 와이어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 목표치를 주어지는 것은 여기 건전도 센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그 손가락과 손바닥 이런 면을 지금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해서 우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을 한번 해보고, 자, 다음에는 손가락 5개 다 움직이는 것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그 손가락 움직이는 건데 하나를 움직이겠습니다. 여기 이제 건전도 센서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손가락 5개를 다 움직이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블록 다이아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를 사용해서 이 필터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필터링에서 그 값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동작하도록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짠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 헤더 파일도 불러오고 이렇게 이거 모터 설정까지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건전도 센서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저 모터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건전도 센서 값 읽어드리는 함수도 이렇게 만들었고, 자, 그래서 루프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요 리드에서는 이제 요 건전도 센서를 읽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요 if 문을 써가지고 이제 조건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운터 건전도 센서가 한 번 했을 때는 0일 때는 전부 다 뭐 원위치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하게 되면은 90도 이렇게 움직이도록 90, 그 서버부터 90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서버 모터 1번만 이렇게 90이고 나머지는 0.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 번 하니까는 손가락 다 잡혔고, 2번 하니까는 하나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동작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구동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구동을 확인이 됐지만은 실제 이제 요 손가락의 역할은 사실 이제 물건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이걸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원통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사각형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했지만은 요 건전도 센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5개 다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하나씩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 그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물건을 잡는 것을 한번 좀 그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조에서는 이제 교육용 3D 프린트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펄스 값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 분해능을 계산했는데, 이 펄스 하나에 이제 0.0125mm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게 실제 이제 계산상 분해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상 이렇게 분해능이 됐으면은, 자, 실제 보면은 그 1펄스로 줬을 때 실제 스태핑 모터가 마찰력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움직이는 것이 이제 0.1mm 정도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8펄스를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0.1mm 움직이면은 8펄스, 0.2mm는 16펄스, 이런 형태는 이제 명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 명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분해능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분해능은 지금 0.1mm.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 때문에 최소한 0.1mm 단위로 이렇게 목표치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0.1mm, 0.2mm, 0.3mm 이렇게 주게 되면은 요 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터에 주는 목표 값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조립이 된 상태가 있고, 조립이 됐으면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 방향이 X, 그러면은, 요 배드부가 움직이는 것이 Y,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Z, 이제 이렇게 해서 X, Y, Z 이렇게 해서 구동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 Y, Z 움직이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이 움직이고, 지금 Y축 움직이고 Z축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Z축이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끝부분이 베어링으로 이제 안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요쪽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가이드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실제 요 스태핑 모터에서 움직이는 축은 요 볼 스크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도 여기에 사실은 지지를 하면서 회전 운동을 안내를 해줘야만이 이렇게 편심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로 편심이 발생해서 이렇게 소음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 어떻게 브라켓을 잘 설계해서 이 부분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좀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호밍 동작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XY축은 문제가 없으나 요 Z축이 지금 이렇게 소음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품의 출력 오차 때문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마 물론 이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볼 스크류의 끝단부가 이제 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편심이 지다 보면은 이 편심에 의해서 이렇게 소음이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끼이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고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3조에서는 이제 챔버형 3D 프린터 내부 이제 공기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D 프린터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부 공기를 흡입하려고 이제 요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해서 요 안의 온도를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온도가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한번 25도쯤 돼서 시작해서 쭉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50도까지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요 상태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 부품이 어떻게 특성이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패턴,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을 이래 해보니까는 이게 하나가 한 3시간 한 40분 정도 이제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비교하기가 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노즐 온도는 고정을 시키고 뭐 이렇게 배드 온도만 이렇게 변화시켜서 한번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서로 뚜렷한 점이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 패턴을 다시 새롭게 설계를 해서 한번 출력을 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패턴들을 비교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별 특징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 전체를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실제 요 안에 있는 요 패턴, 요런 패턴을 지금 별도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서 요걸 출력을 하기를 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는 이게 출력 시간을 10분에서 20분 이렇게 그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 좀 다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뭐냐면 이 패턴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으면은 요것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여러 개 연속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작한 것이 요 패턴만 그 작업을 하는데 말해서 5분이 걸리고 요 전체를 다 하기 위해서는 30분이다. 그러면은 요 다음 요게 두 번째, 뭐 요게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은 요 패턴, 여기 있는 요 패턴을 이렇게 그 5분 걸리는 패턴, 요 이제 35분 걸리는 패턴, 이제 1시간 5분 걸리는 패턴,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은 그 온도에 따라서 겉에 온도도 측정해 보게 되면은 이제 내부 온도와 요 부품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요 제품의 품질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조에서는 이제 그 소독제 이거를 이제 분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체온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체온도 그 적외선 센서로서 체온을 측정하면서 이렇게 소독제를 이렇게 손에다 분사해 주는 요 시스템이 되겠는데, 자, 요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외부 껍데기도 만들고 실제 내부에가 있고, 뭐 요 내부에 이제 그 소독제도 들어갈 것이고, 여기 이제 그 온도 센서도 이렇게 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지금 현재 요 이제 소독제 통이 될 것이고, 여기에 뭐 온도 센서를 달아야 되는데, 현재 이제 온도 센서를 어떻게 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뭐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지금 여기서는 구동이 안 돼서 동영상으로는 살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제어기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위에 올려 놓을 수가 있겠는데, 뭐 요 LCD 모듈도 사실 요 위에 올려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적외선 온도 센서를 이렇게 달고 여기 있으면 이제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저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 적외선 센서와 요 손 사이의 간격, 요 간격이 온도 측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이번 주는 이렇게 하드웨어 가공 부품 조립 이런 게 다 돼 있다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요 스태핑 모터 동작하는 문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실제는 요 온도 센서를 또 어떻게 고정할지 이런 분도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